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어제 이어서 어제 코리아이스의 종목 상담한 거 오늘 이어서 얘기할 거고, 지수가 조금 생각대로 안 움직여서 새벽에 제가 나스닥 그 금리 발표하고 반등이 나올 거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일단 수익은 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매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영상에 그 새벽에 매매한 거 그거 보시면은 대충은 아실 건데, 일단 제가 이때쯤에 매수를 해서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다가 쭉 홀딩 했다가 원래는 12030에 걸어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체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 한 번 취소가 돼갖고 취소를 해놓고 다시 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한다 그랬는데 컴퓨터가 버벅대갖고 오랜만에 켜서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수익을 못 내고 발표가 되면서 쭉 빠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과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치였거든요. 75bp가. 근데 이제 그 파월 파월놈식 아니 파월 어리 그 파월이 조금 강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고 쭉 하락하다가 춤에는 따로 하지 않고 제가 이때 다시 컴퓨터를 켜고 있었던 시점이어갖고 아니, 컴퓨터를 다시 부팅을 한 다음에 12,100에 걸어뒀는데 여기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익이 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재매수를 걸었다기보다는 소량 조금씩 걸어두고 반등의 기미가 보여서 반등이 나오겠다 했는데 다시 빠져서 이때 한번 걸고 다시 하고, 제가 이때가 4시 요쯤에 잤습니다. 그럼 이 전이구나. 제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잤으니까 아마 요때 빠지고 이때 매도하고 요때 걸고 이때 빠지면서 체결이 됐나 봐요. 제가 요쯤에 잤거든요. 이때 이렇게 3시에서 4시 사이에 잤는데 요게 4시니까 요때 이렇게 보고서 반등 나오겠다. 여기서 걸고 이렇게 쌍바닥 찍고 반등 나오겠다 하고 요때 잤나 봐요. 근데 요 밑에 걸어둔 거에서 체결이 되고 쭉 아마 여기 정도까지 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쭉 빠진 거죠. 일어나 보니까 이랬는데, 근데 이제 지수는 그랬고, 일단 이 반도체주 KC가 반도체주인데, 그래서 아마 나스닥이 오늘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반등이. STI가 이제 미국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이것도 좀 밑꼬리를 많이 잡고 돌려놔서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KC는 뭐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아까 STI랑은 흐름이 다르잖아요. 지수랑도 흐름이 다르고 얘는 조금 상승하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니까 얘는 뭐 개별적인 뭔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리튬 쪽으로 뭘 한다든가, 요즘 한참 리튬 그 2차 전지가 인기가 많으니까. 아니면 뭐 KC가 뭐가 있을까? 뭐 얘는 분쟁권 이슈가 있을 법도 한가. 뭐 하여간 뭐 얘는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드렸고, 오늘 매수 사인 드린 두 종목을 말할게요. TYM. 나머지 하나는 TYM이거든요. 제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매수를 한 종목이 대주산업이랑 고려산업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저거 어저께 늦게 자갖고 늦게 일어나서 그 매수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키지를 못하고 제가 매수를 해갖고 요거는 매수 사인은 나가진 않았는데, 요게 이제 사료주예요. 사료주, 비료 사료 뭐 그쪽 관련주인데 요거랑 고려산업 둘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침에 요때 일어났습니다. 6분에 일어나고, 아마 요 전에 6분에서 10분 이 사이에 제가 고려산업이랑 대주산업을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걸 함으로써 제가 이 봇을 깨운 거거든요. 명령을 입력시켜서 제가 출석 체크를 해서 얘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나가는 거예요. 뭐 찌라시를 이렇게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매도한 거 이렇게 나간다든가 신호가. 그 전일날 상한가 갔던 거 IMBC 그 전날 추천해갖고 전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추천해서 전일 상한가 갔던 IMBC 9월 20일 날 추천해서 어딨어? 9월 20일 날 추천해서 다음날 상한가 갔던 IMBC를 일어나서 털었고 하천기계도 털었고 3분 오터스도 털었고 YTN은 왜 없지? YTN도 털었고 누구나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달러 환율 정보라고 치면은 환율 정보를 알려주고 뭐 얼마 달러 치면은 내가 뭐 환전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환율 정보 제가 아닌 다른 사람 쳐도 뜹니다. 이거 이 방에서만 환율 정보 누르면 환율 정보 뜨고 뭐 1달러 100달러 치면 100달러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는 이제 제가 해외 선물할 때 원화로 안 보고 그냥 달러로 봤을 때 이게 편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1412 미쳤네요 진짜. 그때 환율 방어 하던 거 이제 안 하나? 뭐 답이 없다 이건가? 뭐 어쨌든 XQ 저기 찌라시에 뜨는 종목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어 뭐지 이 종목은? 괜찮아 보이네. 반도체 관련 이거 반도체 관련이야? 솔라시아 현 XQ ARM과 코드 보안 연결. 근데 뭐 거래가 거의 없네. 원래 장 초반에는 한일 사료가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일 사료를 안 사고 대주 산업을 산 거였는데 한일 사료는 상한가를 가버렸죠. 이렇게 보면 한일 사료 옵티팜 사료 준대 안 가고 대주 산업 분할 매도 금양은 금양을 제가 요때 처음 매매를 했던 거거든요. 쭉 갖고 있다가 2만 원에 한번 요때 윗꼬리 때 한 번이 아니라 뭐 이때도 팔았는데 이때 거의 비중 다 팔고 요때도 조금 남은 거 완전히 다 팔고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이 빨간 선 그어져 있는데 16,000 부근 요 부근에서 샀었어요. 이날 안 사고 요 다음 날 밑꼬리 때 16,400원인가 그때 샀어요. 그래서 오늘 털었고 금형을 대주산업 고려산업 올라가는 거 털고 TYM 제가 TYM을 이제 사인을 그러니까 대주산업을 못 드렸고 TYM을 드린 이유는 오늘 올라간 게 이제 한일 사료가 상한가고 대주산업 25% 20% 고려산업 얘네가 다 비료 사료 그쪽 섹터라고 했잖아요.
비료 사료 섹터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될 게 이 농작 그쪽 관련이니까 뭐 사료주 가고 뭐 농업 가고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TYM이 일단 안정적인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에서 조금 튀려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태여서 아 그래서 요걸 드렸는데 TYM이 농기구 관련주입니다. 일단 여기 체크를 해놓고 답장을 누르고 여기다 쓰자. 정보 TYM 복권 기업을 설립하였고 상장하였음. 2021년 정기주주 TYM으로 변경. 농기계 사업, 담배 필터 사업, 콤바인. 그래서 이제 사료 비료가 가면은 그 다음에 갈 거는 농기계 쪽이라고 봐서 뭐 다음 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이라는 기업이 1위래요. 대동도 보고 있는데 대동이 큰 종목이라 시가총액은 크진 않은데 움직임이 뭐 제 기준에서 움직임이 무뎌서 큰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생각은 해요. 일단 그 점은 알아두시고 대신 대동기어 저는 그래서 대동기어랑 TYM을 매수를 했는데 일단 대동기어는 조금 튀어서 수익을 보고 있어요. TYM은 안 튀었고 그래서 안, IMBC 때도 마찬가지로 IMBC를 추천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저께 영상 1시간짜리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상대적으로 덜 갔는데 자리가 있어서 얘를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금 덜 갔는데 뭐 조금 더 자리가 많이 남았다. 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TYM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KEC 요 두 개가 현재 나갔고 다시 이때부터 내려와서 잠깐만 순서가 이게 맞나? 지수 설명했고 아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일단 매매 종목을 먼저 얘기하고 있으니까 매매 종목을 마저 할게요. 모베이스 전자 이게 장중에 이걸 전부터 봤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튀겠다 생각은 했는데 보니까 장중에 튀었었더라고요. 근데 매매는 따로 안 했습니다. 이게 한번 튀겠다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정치 테마주일 때는 윤석열 관련주였어요. 근데 이틀 전인가 한번 뭐 각계의 이유겠지만 금강철강이 한번 엄청 튀었고 뭐 한국경제TV 그 IMBC랑 아까 뭐 YTN 그거 따라가면서 같이 튀었고 하여간 대부분의 종목들이 튀었는데 그게 그 섹터가 다 그거거든요. 윤석열 관련주. 하나 더 있다. 오늘 저 따로 이렇게 매수했던 종목 TJ 미디어. 이것도 윤석열 관련주인데 자리가 괜찮아서 모베이스 전자는 같이 보고 있었는데 모베이스 전자는 오늘 튀어갖고 매매를 안 했었고 TJ 미디어는 튀지 않고 밑에서부터 쭉 끌어올리길래 이것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전에 이때도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고 지금 다시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 영어 종목들 아까 뭐 KC, TJ 미디어, TYM 이런 것들 얘기한 거고 IMBC도 YTN은 좀 많이 빠졌는데 YTN은 다 털었습니다. 다 털었는데 다 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쭉 빠지는 느낌이에요. 쭉 빠지는 느낌이어서 만약에 다시 잡는다고 그러면은 한 5,700원 정도? 이 정도인데 IMBC
요거는 조금 자리를 잡아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려고 관종격으로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종가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어 종목들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 이제 KC 설명. KC는 개별 이슈가 없다면 반도체 쪽이라 나스닥이랑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조금 꼬리 쉬게 달라고 얘기했고. 상승의 이유가 있을까요? 무지성으로 나스닥 차트로는 뭐라고 했죠? 나스닥 지수요? 네, 없어요. 상승의 이유. 근데 상승의 이유라기보다는 반등의 이유에 무게를 둔 금리 발표 나왔고 75bpm 예상치인데 예상치에 비해서 심하게 꼬꾸라졌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파월의 발언에 문제를 두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돌려야 되지 않냐. 장중에 한번 크게 변동이 나왔고 말 그대로 나올 악재가 거의 다 뽑혔으니까 상승의 모멘텀을 상승의 이유를 상승이라는 게 뭐 어쨌든 아 주가가 뭐 얘네가 무슨 실적이 있다 이렇게 호재가 있어야 상승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바닥에서 아 이제 끝났다 하락할 거 다 나왔고 악재 다 나왔다 그럼 바닥에서 이제 반등 나오자 요 반등에서도 어쨌든 요 구간을 상승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모멘텀으로 굳이 찾는다면 바닥에서의 반등 매수세 아 이제 끝났구나 해서 그 정도 의미에서 조금 있지 않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글과 말이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로 설명을 드렸었고 이건 뭐 나스닥 매매했던 거 얘기했던 건데 오늘은 상한가 종목이 먹은 게 없습니다. 한일사료를 먹었긴 했었는데 상한가 가기 전에 팔았어요 저거 고점이라. 그래서 한일사료 전 대주산업이 상한가 갈 거로 봤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코리아 SE를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종목은 다 설명한 것 같고 코리아 SE 이 제 그 영상인데 보면 어저께 1시간짜리 영상 1시간짜리 영상 어제 올리고 나서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이 1시간짜리인데 1시간도 안 돼서 저한테 코리아 SE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벌써 왔지? 하고 뭔가 조금 쎄한 느낌을 받아서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되게 자세하게 한 40분짜리 또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코리아 SE에 관한 영상인데 근데 단순히 이제 종목에 관한 영상이긴 하지만 어떻게 주가를 세력들이 만들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매매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분이 한 말을 아까 전에 쭉 이어서 하다 보면 쭉 얘기를 하다가 매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코리아 SE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 코리아 SE 밑꼬리 달고 올라오네요. 역시 제가 요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일날 이분이 질문을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내일 10% 떨어지면 내일 팔수라도 마음이 불편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분이 9,500원이라고 했나? 9,850원 매수 단가 9,850원이고 사셨는데 단타로 그 가격대 사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조금 날카롭게 물어본 게 1시간도 안 돼서 이분이 이 1시간짜리 영상인데 1시간도 안 돼서 저한테 코리아 SE를 물어봤고 또 매수한 위치가 정말 프로가 할 위치가 아니면은 정말 완전 아마추어인데 근데 매수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는데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해서 뭐지 해갖고 조금 물어봤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막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이 예상됩니다. 주요 골자만 짚을게요. 영상에서 어제 말한 거에서 어저께죠. 21일 수요일이고 이분이 물어본 거 코리아 SE 종목 코리아 SE 종목
골자만 짚어 나갈게요.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개파락으로 시작 시 8580 정도로 시작을 할 걸로 봤거든요. 근데 코리아 이스이 보면은 코리아 이스이 보면은 보면은 시가가 8500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내려와? 조금 80원 정도 차이는 나죠. 80원 정도 차이는 나지만 저점을 찍고 돌린다. 저점을 찍고 찍을 수 있어 보인다. 저점을 찍고 돌렸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된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다만 개파라고 시작 시 8,500 해갖고 저점을 찍고 돌릴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한 대로는 됐어요. 움직임이. 그리고 이분이 물어보셨던 매수는 전혀 없는데 매도만 있는 상태인데 오르는 경우도 있나요? 매수가 전혀 없는데 매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어보시길래. 매수 매도라는 거는 1대1. 내가 사려면 누군가 팔아야 되고 누가 팔면은 내가 사야 되고 이 거래잖아요. 거래 개념. 근데 이분이 말한 건 잔량인데 잔량에 대해서도 또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거래량 자체는 그 거래의 개념이기 때문에 1대1 거래예요. 1대1. 내가 사고 너는 팔고 나는 팔고 너는 사고 그 뭐 동학 농민운동인가 뭐 그것 때문에 그것 좀 그 뭐 죽창으로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1대1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건 1대1 개념으로 얼마나 많이 그게 발생이 했느냐인 거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세력들이 종목을 올리는데 얘네가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종목을 올리면은 뭐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막 급등해서 거래 정지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원치 않기 때문에 조금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고 여기서 뭐 통정거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못 오르게 막는 거다. 68만 주가 걸려 있었는데 매도 잔량에 그게 개인이 가능하겠냐? 그거는 못 올리게 하려고 세력이 눌러 놓은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외인이 12만 주를 장 막판에 샀는데 아마 요게 차이가 이제 80만 주가 있고 외인이 장 막판에 산 가격은 어쨌든 9,700대란 말이에요. 기준가가 9,700이니까 이 하가가 9,700이니까 9,700 부근이에요. 외인이 오늘도 샀으면은 평단은 조금 떨어져도 어쨌든 외인도 탈출하려면 얘네는 다시 또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세 가지 이유로 차트상에 이제 저점이 찍히고 이 조정이 줄 위치이기 때문에 차트상 반등이 나오고 1차로 차트상 반등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매도 잔량 말씀하신 매도 잔량이 매도만 쌓였는데 어떻게 위로 가냐 그게 어제 일이지 오늘도 그렇게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도를 쌓아놓은 주체가 세력인데 어제는 이제 위로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걸 설명을 했던 거고 세 번째 이유가 네 번째까지 있었나? 어제 영상을 다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유는 외인이 마지막에 매수를 했다. 요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영상에서 말한 대로 반등이 나왔다. 지수는 생각대로 안 움직였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사실 오히려 세력주라고 해서 막 무섭고 사람들이 겁내긴 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그래서 명확해요. 움직임이 눈에 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이유가 컨트롤을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가를 올리고 원하는 대로 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달리 말하자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나는 살래 나는 팔래 이게 돼서 주가를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야 너네 조용히 있어. 내가 이만큼 올리니까 그때 올리면 팔던가. 뭐 물론 너네는 더 밑에서 팔아야 내가 위에서 팔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겠지만 매집을 하는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컨트롤하고 얘네가 못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찍어 누르고 많은 양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요걸 설명하지 않고 다른 걸 설명하려고 요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래서 세력주가 더 오히려 움직임이 명확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물론 세력은 있어요. 세력이 없을 수는 없어요. 뭐 모든 종목이 세력이 없을 수 있는 종목은 막 그냥 무한대로 흐르거나 무한대로 그냥 뭐 이렇게 규칙이 없이 지네 마음대로 움직이는 종목은 세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세력이 없을 수는 없는데 관리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쨌든 삼성전자가 세력은 있는데 세력이 없다고 치고 그러니까 세력이 관리를 안 한다는 시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막 사려는 사람들이 막 무지성으로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딱 무지성을 팔면 주가가 뭐 이렇게 뭐 지네 마음대로 가고 뭐 뉴스가 뛰어야 가고 뭐 안 뛰면은 뭐 아무것도 없고 거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력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명확하게 가는 종목들은 세력의 의도가 빤히 보이기 때문에 더 쉽다는 거죠. 이미 상승을 시작했으면 얘네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더 위로 올리고 얘네가 목표하는 데까지 가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어저께 1시간짜리 영상에서 말할 때 장이 안 좋을 때 가는 종목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자금들이 손절 자금들이 다 몰려서 어떤 일정 종목들에 쏠리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쏠리는 종목들은 일단 어쨌든 세력들이 다 자리를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 매수 자금들이 몰리고 우리는 위로 가야 돼 했고 가니까 으쌰으쌰해서 가니까 뭐 어디 사는 개똥이 뭐 저기 전라도에 사는 개똥이 뭐 제주도에 사는 뭐 개남이 뭐 다 모르는 사람들을 세력이 다 이끌고 야 우리 이거 무조건 이 가격에 팔아야 돼 버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 종목이 매집이 잘 된 종목이고 세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그런 뭐 조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걸 왜 이 종목을 왜 켰지? 이것도 그거의 초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막상 차트를 보니까 그렇진 않네요. 어쨌든 그래서 코리아 이스이도 예상대로 움직였고 어제 영상에서 물어보신 대로 움직였고 매매는 다 설명했고 지수는 조금 그러니까 지수는 현 상태는 일단 오늘도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스닥의 기준입니다. 않는다면 생지옥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